오랜만에 아침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병훈님은 이제 조무 훈련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 가져오는 훈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2, 3년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해가지고 진국에 진국을 못할 그런 현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잘 훈련받고 나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풀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에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을 적당히 인지해 주시면 그러면서 몸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몸을 잘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팔 벗자마자 패딩을 꺼내야 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집 밖에서 처음으로 패딩을 꺼내 입고 아침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에 제일 걸리기 쉬운 게 감기인데 추석 연휴 올해 저는 몸살 가지 않으면서 추석을 지냈어요. 다행히 한 며칠 전부터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코 먹은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몸을 쓰셨으면 마음을 모아서 오늘이 몇 차입니까? 432차 432차 아침 평화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이 땅에 가장 신실한 당신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센 믿음과 그 실천을 치하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저 악의 무리들이 여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호통 소리에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일어나서 여는 찬양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치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행세 용진한 배로 이빨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게 지내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예, 하늘에 외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너희들이 매국노다. 너희들이 외국노다. 불법 사드 철거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비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온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리를 기억하며 사드 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역시 김천대책위 자문위원 박소민 선생님 모시고
또 명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참 뭐라고 칭찬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처럼 똑똑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오시죠. 바로 못하게 하려고. 네, 앞으로 이제 강영구 장관님이 나와서 얘기하지 마라 오늘 이렇게 선포한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반팔 벗으니까 패딩 입어야 되네요, 날씨가. 예? 날씨가 아주 뭐 엉망진창. 정권하고 똑같아요. 날씨도 엉망진창, 정권도 엉망진창. 오늘 강현욱 교무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연수 훈련 받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현욱 교무한테 그럼 열흘 동안 없어요. 그래서 이 소송리 평화마당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교정원장한테 전화할까 그랬지. 우리 강현욱 교무는 굳이 훈련 안 받아도 된다. 여기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랬더니 제발 참으세요. 그랬는데 참았습니다. 그 남 교정원장 전 원장한테 전화 한 통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고 생각하다가 오늘 날짜하고 연관된 일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할까 이랬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1974년 10월 10일 날 KNCC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목사님이 거기 소속인가요?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요즘은 NCK라고 한다.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서? 네, 아무튼 거기 이제 목요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기도회 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지금 인혁당 사건으로 감옥에서 가장 고초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그들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박정희 때잖아요. 그냥 돕겠어요? 중앙정보국 끌려가고 막 이랬던 존경하는 물론 제가 소선이 우리 백창욱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지만 그 존경하는 목사님 얘기를 할까 이랬는데 뭐 그 얘기는 시간이 되면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국군의 날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오늘 10월 10일인데 10월 10일은 하여튼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매일매일을 이루고 역사를 보면 사건, 사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없었던 날이 없어요. 이제 오늘은 세계 도시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류가 잘 지내자 뭐 이렇게 취지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 있죠.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뭐다? 꿀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봉을 네? 도시가 꽃이면 농촌은 뿌리다. 그러니까 농촌이 없으면 도시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농촌을 버리고 그런 자본주의 첨단으로 이제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산업화를 위해서 농촌을 죽이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정책을 박정희 때 쓴 거고. 근데 사람이 핸드폰을 씹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 네? 반도체를 씹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농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날이긴 하지만 농촌의 현실, 그 다음에 농촌 얘기를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에 자카르타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남북 단일 팀으로 남자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2018년에. 그러니까 남북이 이번에 우리 아시안게임 몇 등 했어요? 3등이요. 네? 3등. 3등 했어요? 그리고 북은?
9등 아니에요? 아무튼 둘이 이거 합치면 훨씬 더 메달도 많이 따고 잘했을 건데 남북이 이래서 갈라져서 싸울 게 아니고 힘을 합치면 8천만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놈의 미국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네. 지난 78년 동안 오늘 그런 날이기도 하고 1980년에 6차 북에서 노동당 대회 때 김일성 이제 주석이 고려 연방제 남북이 이렇게 통일하자 이런 이제 통일 방안을 내놓기도 했던 그런 날입니다. 세계적으로는 1986년에 10월 10일 날 엘살바도르에서 수도인 살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수도가 살살바도르예요. 그래서 지진이 났어. 그래가지고 1000명이 죽고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작년에 이어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한 2,000명? 1,000명? 2,350명.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근데 국제적으로 아무도 지원도 안 하고 지금 완전히 맨손으로 이제 복구를 하고 있대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시죠? 네? 아프가니스탄에 왜 국제적으로 지원을 안 가는지. 우리나라 얼마 전에 터키 때도 다 지원 갔잖아. 근데 안 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 무관심해요. 이게 이제 아프간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냉정해요. 네? 냉정해. 네? 다 줄 서가지고 이러고 살고 앉아있는 거야. 네,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중요한 무슨 날이 까먹었다. 이게 다 안 헤어져요. 메모를 했는데도 잘 안 헤어져.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 국군의 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0년 만에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했어요. 완전 시대착오적이고 게다가 올해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힘을 가지고 북을 제압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얘들이 주장하는 게 그것만 하시나? 나토에 가서 유엔에 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을 쳐 부십시다 이딴 소리나 하고 다니는 대통령을 모시고 살아요. 참 지랄 같은데 10월 1일이 왜 국군의 날이 된지 아세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 승리한 날도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귀주성 싸움에서 이겼던 9월 3일 날짜도 아니고 살수대첩을 이겼던 임진왜란 이겼던 명랑해전이 있었던 날도 아니고 하다못해 국방경비대가 만들어졌던 그런 날도 아닌 이상한 날이 이제 국군의 날이 지금 되어 있어요. 70년대 그 학교를 다녔던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어때요? 1년 12달 중에 가장 좋은 달 몇 월? 10월. 왜냐하면 노는 날이 4개나 있었어요. 4개나.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에 유엔의 날. 예, 유엔의 날 10월 24일 이렇게 이제 4개나 있었어요. 이번 연휴도 중간에 퐁당하는 날이 있어갖고 3일 개천절 이렇게 하고 6일 동안 역대 가장 긴 연휴를 지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추석 이런 때는 무조건 일주일 여럿씩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 명절도 한 여럿씩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그게 휴가가 많다고 국군의 날은 이제 휴가가 아니야. 공휴일이 아니고 기념일로만 이제 남아있는데 유엔의 날이 공휴일에서 사라진 이유 아세요? 유엔의 날이 1972년에 박정희가 유신헌법 가장 세계에서 악독한 법으로 정평이 난 유신헌법 만들고 73년에 6.23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6.23 선언 뭐 8개 아닌데 그 중에 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북이 국제기구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폼나게 딱 이제 발표했는데 76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북이 유엔 산하기구에 가입을 해요. 유엔이 이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박정희가 열불이 나가지고 유엔의 날을 공휴일에서 폐지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네? 바로 제가 몇 년 전에 북이 국제기구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떠들었던 놈이 유엔이
자기 뜻하고 다르게 하여튼 국제사회에 북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뿔따구가 나가지고 유엔의 날을 공휴일에서 날린. 그래서 휴일이 하나 없어졌어요. 아쉬워라. 그래서 이 국군의 날은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군대인 3사단 23년대 3중대 10소대인가 여기가 이제 북으로 넘어가서 북진했던 날이에요. 38선을 뛰어넘어간.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거예요. 웃기죠? 이게 무슨 북을 쳐들어가는데 양양으로 돌진해서 양양 땅을 밟아. 그때는 이제 전쟁 났을 때 아시는 대로 1년 몇 달 만에 이제 막 교착 상태에 빠지잖아요. 한국 전쟁이.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북진하기로 이제 맘먹고 메가더하고 만나요. 메가더하고 만나서 나는 소원이 통일이다. 어떤 통일? 북진 통일. 쳐들어간다. 이러고 얘기가 메가더가 됐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북한테 항복하라고 지금 제안할 생각이니까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50년이에요. 아시는 대로 50년 9월 28일 날 인천 9월 8일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 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8선이 이제 이미 쳐져 있는 조건에서 이걸 이제 넘어가겠다고 이승만이 이제 고집을 피운 거고 미국은 됐다. 왜냐하면 그건 국제법상 그렇게 넘어가는 게 여러 가지로 제약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랬던 이제 사연도 있지만 그래갖고 이승만이 대장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뜻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9월 29일이야. 이승만이 보통 님자들 이렇게 표현했대요. 님자들.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누구한테 있어? 이승만이야, 메가더야. 이 명언이에요, 명언. 이거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뭐, 이승만한테 있다고 얘기하지, 그 장성들은. 그래갖고, 이건 정말, 한국 정치사의 길이 남을 명언인데, 유엔이 우리들이 원하는 통일을 막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북진할 생각인데, 인자들 생각은 어떤가? 이러고 딱 물어봐요. 그때 이제 참모총장을 하고 있던 정일권이, 우리가 지금 작전주의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유엔 허락도 있어야 되고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이승만이 이제 눈에서 불꽃이 막 튀어. 씨발놈 이제 이러면서 불꽃이 튀어니까 여기에 정일권이 바로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고 각하께서 하명하시면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합니다. 딱 이러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북진을 맞먹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모총장인 정일권이 이하 이제 그 부대장들한테 야, 동해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고지가 어디고 그 다음에 이게 군사 분계선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찾아봐라. 어디냐 여기가. 그래서 찾은 게 하조대요. 아주 예쁜 해수욕장에 있는 하조대 쪽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특달같이 당시에 이제 미군 8군 사령관인 워컴을 찾아가. 그래서 이제 막 설득을 해가지고 워컴이 동의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명령을 내리면 이승만의 만자를 이제 직인으로 찍어서 명령을 하다라는 걸 했는데 그걸 들고 이제 바로 해서 자 북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진하는 이 부대가 3사단이에요. 3사단은 우리나라 전쟁 영화도 꽤 많이 나와. 포화 속으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포화 속으로 보면 주인공이 누구? 그거는 태극기를 휘날리려고. 네. 포화 속으로는 김승우가 나와. 그래서 학도병들을 포항에 납두고 이제 전진하는 이게 이제 포화 속으로의 3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고지전 영화 있죠. 이것도 이제 3사단이에요. 네, 3사단. 그래서 아군을 죽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악어 부대 내에서 막 발생한 그리고 휴전협정을 체결했는데 시간 유예를 두면서 하여튼 이 고지전 이제 싸움을 해갖고 한 뼘이라도 더 하려고 했던 싸움 이게 이제 모티브가 된 영화가 있는데 3사단의 그 고지전은 14단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 편제 14단은 없습니다. 이제 가상 4단을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 실제로는 3사단일 건데 이 3사단은 이른바 백골부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둘째가 백골부대 출신이에요. 3사단. 그래갖고 6주 동안 이제 그 군사 훈련 처음 받고 난 다음에 면회 이제 가거든요. 면회를 갔는데 내가 훈련소에 있는 입간판 보고 참 기도 안 차는 입간판을 우리가 지금 30살이니까 한 7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입간판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갖고 무찌르자 공산당, 곡을 따자 김일성 뭐 이런 거였어. 네? 이제 지금도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적대적으로 북과 싸우게 이제 군사훈련 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래갖고 3사단 가장 앞섰던 게 23년 대장이에요. 내가 월북하는데 우리 부대가 첫 발을 안 담그면 내 배가라고 죽을지도 몰라. 이러고서 장병들을 그냥 막 맨 앞에 이제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밟는 곳이 38선 넘는 거다. 막 이러고서 이제 독려를 해서 23사단이 양양에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국군의 날의 유래가 그렇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래도 그때는 미국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런 미친 목사는 없었나 봐. 네? 그래도 어떻든 지휘권이 있는 이승만한테 뭐 이승만을 칭찬하고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갈수록 이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미국의 지배 아래 여기가 굴종적으로 점점 돼서 이 자주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고 있는 게 이 군대 역사만 보더라도 사실은 가장 뭐라 그래요? 자주권을 잃은 세상에 군대라고 하는 게 있는 이유가 나라를 지키는 거죠. 영토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때 작전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랬더니 누가 이라크가 그런데 이라크는 괴뢰 정권 들어선 거고 달라요 우리랑 또.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는 나라가 78년 동안 분단 이후에 가장 나라를 지켜야 되는 물리력인 이 힘을 외국에 내주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최근에 수해 복구 나갔다가 죽은 해병 이거 무마하느라고 군 수뇌부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국방장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런 군대가 이놈의 불법사도 지키는 건 가장 또 열심히네. 네? 전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일하게 그 주둔한 다른 나라 군대를 자국 군대, 한국군이 지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은 처음에 우리한테 안 걸렸으면 아직도 여기다 성조기 타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한번 그 사드 기지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보니까 이 장병 여기에 좀 이상해. 이러고 보니까 성조기를 달고 있더라고, 이 견장을.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공문도 보내고 항의했잖아요. 다 돌아온 답변이 뭔지 기억나시죠? 태극마크가 없어져가지고 임시로 찾나 보다고. 이게 부대 답변이에요. 이 미친 새끼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다 태극마크로 바꿨어. 아유, 이걸 나라라고. 그것만 문제예요? 네? 불법적으로 배치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불법적으로 기지를 정상화한다고 하는 이놈의 기지 공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차량들, 인부들 이거를 들어가게 해주느라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이 경찰 새끼들도 정상이 아닌 거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사기 꼴등이 경찰이에요 지금. 네. 도대체 어디다 충성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우리 군대고 우리가 자주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면 작전지휘권을 돌려받는 건 물론이고 국민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이런 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2011년 10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룸에 미군이 들어갔고 강간치사를 했어요. 그때 뉴스가 어땠냐면
하루 만에 이게 이제 처리했어요. 하루 만에. 이게 큰 뉴스가 됐어. 지랄하고. 보통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이번에 하루 만에 처리했습니다. 이러고. 이런 꼬라지예요. 적어도 이게 자주권이 있는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을 위한 그런 공권력인 경찰,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사드 싸움을 하는 게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런 과정, 이 싸움이기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드 싸움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거 누가 몰라요?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를 하는 건 우리의 여기에 자존심이 걸려 있고 이 땅에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반대하는 이 싸움이 또 그만큼 우리가 전국의 지지도 받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고 있고, 이 아침에 길을 거북등같이 평생 땅을 팠던 우리 어머니들의 손이 피켓을 들고 사드 반대 이 싸움을 하는, 이거를 다 존경하고 함께하는 그 힘을 믿고 사드 반대 싸움 끊임없이 그리고 힘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뽑자! 사드 뽑자! 평화 심자! 평화 심자! 네. 제가 학생들 앞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 뭐 이런 것도 수업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못하는 게 공부예요. 공부를 더럽게 하기 싫어하고 틈날 때마다 보는 건 책 대신에 만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그 시시콜콜 그 지나간 역사에 그런 한 자락들을 그렇게 시시콜콜 들춰주시는지, 그 두 분의 그 공부하신 그 흔적을 보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백창호 목사님, 지금도 하루에라도 이렇게 책을 안 읽으면 그 눈에 뭐가 이상이 오는지 뭐 어디에 이상이 오는지 늘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서평을 나름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올려주셔서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저도 그래서 가끔은 인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계셔요. 오늘도 백창훈 목사님 모시고 또 힘있게 열심히 공부하신 그 결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기분 좋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오래된 친구한테 온 전화인데
이 친구가 아주 골수 문바거든요. 아니, 노무현 때부터 이제 그 계보가 있잖아요. 노무현 때도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막 비판을 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랬던 친구고, 문재인 집권하고 이제 사드 추가 배치한 그 직후에 이제 내가 막 열받아갖고 얘기했더니, 백목사 그러면 대안이 있어? 뭐 이런 말을 해갖고 나를 더 빡치게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때 7월 27일 그 평택 우리 인간띠 있기 때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놈의 성향이 그런데 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왔더라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이제 문재인의 그 사드 배치나 이제 그 실정에 대해서 제가 비판글을 계속 쓰는데, 이놈이 거기 그 좋아요를 이렇게 늘 달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갸웃갸웃 그랬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백목사, 내가 문재인 그 권력 잡는데 참 이제 자기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애를 썼는데, 지금 내 심정은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이제 느끼나 봐요.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제가 쓰는 글에 이제 좋아요를 달고 막 그러면서, 백목사, 너의 그 활동 주장 내가 정말 100% 인정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야, 사람이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뭐 사람 잘 안 바뀐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고쳤으니까 아니다, 이런 말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 바뀌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한번 바뀌면 또 쉽사리 안 돌아갑니다. 계속 앞으로 가지. 네. 네,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투쟁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제 새끼들 그 추방시키는 일, 또 이렇게 우리가 자주 독립을 찾는 일이 참 외로워 보이고, 이게 뭐 참 까마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한다는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참여 그 정신으로, 기운으로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뒤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 농부들의 행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소장농이 지주에게 그 소출을 바치는 거는 이건 세상 철칙입니다. 제가 무수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소장농이 지주에게 이 추수 끝나고 소장료를 안 내겠다고 버티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연재해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소출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도 소출을 내요. 장리를 얻어서. 그러니까 농부들은 더 가난해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없을 때도 소장료를 내야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출을 얻어서 소장료를 안 내고 어떻게 합니까?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아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당을 하잖아요. 저 아들을 죽이면은 집주인의 유산이 상속될 자가 없게 된다. 그게 우리의 차지가 그걸 우리가 차지하자. 여러분, 이 농부들의 작당이 이해가 됩니까? 아들을 죽여도 그 집주인의 땅이 자기들 차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 민법상 상속 계열이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있잖아요. 거기에 뭐 가장 가까운 혈육부터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 관계없는 소장용이 그 유산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계속 조금 읽어보면,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은 지금 예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적대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거는 전적으로 그 지주의 재량이죠. 그런데 여기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인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지주 권력이 막강하더라도요, 농부들을, 소작농들을 자기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죽이면 그건 살인이에요. 아무리 지주라고 해도 그 농부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가차없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렇게 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머슴이나 종들을 이제 소작농을 이게 살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이 형벌을 받습니다. 예, 양반이라서 봐주지 않아요. 조선시대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 사도세자를 우리가 이제 좀 억울하게 죽은 걸로 동정하는데 그 사도세자가 그 밑에 그 시종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주인의 이 처지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가차없이 종들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비유라고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우화라고 합니다. 이 우자가 이제 덧붙일 우자인데 이야기에 이 초대교회가 자기네들의 그 경험을 이제 덧붙여서 만든 이야기인데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때려 죽이고 내쫓고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그 농부들을 가차없이 죽였다. 이게 평상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색한 일인데 이런 모든 일들이 딱 모든 게 가능한 딱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딱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기가 일어났어요. 봉기가 일어나면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 머슴들이 소출을 받으러 온 거를 봉기가 일어났으니까 가만두겠어요? 그 머슴 새끼들 중에는 주인의 권세를 믿고 소작농들을 해코지하고 평소에 악한 짓을 한 놈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인간사가 그렇거든요. 소설 보면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해도 마땅한 일이죠. 예. 아들을 죽이는 건 왜 그렇죠? 봉기를 켜서 그 봉기가 성공을 하면 새로운 질서가,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땅이 얼마든지 내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공산주의가 몰라만큼 그 대세였다는 건 왜 그래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민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된 게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 백성들이 그 공산주의가 우리도 구원할 수 있구나 해서 그게 그냥 대세가 된 거잖아요. 제가 이문열의 영웅시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좌익이 된 지주 아들이 그러니까 지주가 그 땅을 알아서 그냥 농민들에게 다 나눠주더라고요. 좌익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그 안에서 이제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 때. 예.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봉기가 일어나면 이제 자기의 지위가 한순간에 전락할 수 있잖아요. 그냥 비상상황인 거죠. 그러면 종들을 가차없이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상세에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게 좀 비상상황이니까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가차없이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봉기의 상황을 이 비유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교회는 이제 그냥 선교적 상황으로 이 농부들은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누구냐면 예언자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하나님이 종들을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구약에 보면은 이들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계속 박해하고 죽이고 학대하고 감옥에 가지고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받아 죽였지만 그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갔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정통적인 해석인데, 지금 교회는 사실 그런 믿음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이 비유에 해당되는 똑같은 일이 실제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923년 전라남도 신안군 안태도라는 섬에서 이 소작농들이 소작인회를 통해서 지주와 맞붙었어요. 소작료 인하 투쟁을 벌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문이 있는데 뭐냐면, 지주 문제철과 소작인회는 앞으로 소작료를 4할로 한다. 그전에는 몇 할이었는지 아세요? 7할과 8할이었어요. 원 세상에. 소작료가 7, 8할이었어요. 죽어라 농사 지어서 7, 8할을 지주에게 바치고 2, 3할을 소작농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원한이 하늘에 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수수를 해서 소출을 지주한테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집 마당에 그냥 갖다 둔 거예요. 계속 이제 지주와 싸우는 거죠. 지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머슴들을 풀어서 이제 그 소작인회를 와해시키려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지주가 무서워서 다 맞고 당했지만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폭력으로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태도 사건이 이제 폭력이 돼갖고 공안 사건이 돼갖고 목포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 이제 목포가 이제 큰 도시였으니까 목포로 넘어가는데, 이 암태도 사람들이 목포로 넘어갔지만 정말 그 단결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수백 명이 그냥 다 목포로 가서 그냥 경찰서를 그냥 완전히 그냥 장악해가지고 이제 난장을 부리고, 법원에 가서도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 앞에서 시위하면서 자기들의 정당함을 이제 그냥 하고 알리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7, 8할 내던 소작료를 4할로 내리고, 1923년에 그 내 아들 소작료는 3년 무이자 분할 상환한다. 그리고 소작인회가 망가뜨린 그 지주의 그 비석은 우리가 원상 복구한다. 이런 합의문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어요. 소작로 암태도 소작쟁이 사건. 검색하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책을 봤는데, 그게 1923년도 사건이에요. 이때가 언제예요? 일제의 그런 그 엄혹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이 열받으니까 그 열기를 그냥 봉기로 승화시켜가지고 기어이 자기네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 소송리가 생각이 났어요. 야, 정말 하는 짓이 딱 소송리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배울 일은 없죠. 우리가 뭐 암태도를 언제 알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 본연에게 그 정의를 향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올바름을 지향하려는 그런 또 하늘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억눌림 당하고 그것이 훼손당하고 그것이 땅에 짓밟히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어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돌려놔야겠다 하는 그런 결기가 생기는 게 당연한 그 사람의 그 심리 본성인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소송에 이렇게 이 미제 새끼들이 사드를 강제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실 미국 문제를 우리가 아주 잘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안타까운 게 한국의 많은 대중들이 우리가 미제의 이렇게 종속된 현실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을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현장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소송리에서
이 나라의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제에 아주 종속된 그런 현실을 그냥 우리는 알아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그걸 몸으로 그냥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짊어지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안페도 사람들이 소장료를 7할 8할을 냈대요, 세상에. 이렇게 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봉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기어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노예처럼 골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미지에 눌려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말 미국 민중사 읽으면서 저자는 거 쓰기 힘들었겠지만 저거 읽는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까지 이 악마 같은 새끼들, 이 악한 놈의 새끼들의 그 탐욕과 폭력의 역사가 그 콜럼버스라는 악마가 1492년 그 아메리카 땅에 그 도착할 때부터 현재까지 정말 선한 구성이라는 하나도 없는 이 새끼들의 그 역사를 읽으려니까 저도 괴롭더라고. 그런 악마 같은 나라가 이 나라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가 귀신을 추방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악마를 추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악마라는 말에 제가 조금도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귀신이랑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귀신을 추방하고 우리가 맨정신으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덧씌워진 이 사드 괴물을 우리가 추방함으로써 그런 길을 우리가 터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비유에 나온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또 안페도 사람들이 더 그 농부들의 그런 그 기본적인 삶을 향유하고자 그 세상 철칙을 깨고 그 소장농이 그 소출을 내는 것 그런 그 철칙을 깨고 저항했듯이 우리가 뭐 이 미국의 그 억눌린 이런 현실이라는 철칙을 우리가 깨야 합니다. 이거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가 자주 백성이라는 거를 만방에 선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열을 흩뜨리지 말고 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당당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들려 얘기를 해. 그제 무슨 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 근거를 얘기를 하라고 임마. 보세요. 막무가내로 하지 마세요. 야,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미군에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마을을 지키고 우리 마을 길을 지킬 것입니다. 함께 외칩시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호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의 통행로로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부여 하지 마라. 아니 좀 지켜보고 하라고.
아니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돼.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아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저희가 안 다치게 할게요. 저희가 안 다치게 하잖아요. 왜 막고 가니? 하지 마라. 팔 꺾어줘, 팔 야, 팔 아파. 오른팔 팔 꺾지 말고. 하나, 둘, 셋. 꺾지 마. 이 팔 꺾지 마. 아파.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승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승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물러갈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물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손 좀 쉬고 살고 싶다. 숨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승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알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얼마사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미군 나가라. 나가라. 0353 돌아가라. 0353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사드는 침략이다. 소송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의 미군은 필요 없다. 한반도의 미군은 필요 없다. 외국 군대 몰아내자. 외국 군대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신자.